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정말 아주 흥미로운 자료 더미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최근에 발행된 스포츠 기사들이랑 심리 분석 칼럼, 그리고 그 경기 직후에 생생한 기자회견 전문까지 전부 모아봤거든요. 자료가 꽤 방대하죠? 맞습니다. 근데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쓱 훑어보면 이건 그저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 결과일 뿐이에요. LAFC가 레알 에스파냐를 1대 0으로 이겼다는 그 뉴스 말이죠? 네, 맞아요. 1, 2차전 합계로 치면 7대 1이니까 아주 여유 있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아주 평범한 축구 경기 리뷰처럼 보일 수 있죠. 그냥 강팀이 당연히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짚어내려는 진짜 미션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골을 넣고 이겼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죠. 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이 압도적인 승리 이면에는 한 조직이 어떻게 그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리더십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붕괴 직전의 신뢰를 재건했는지. 아주 놀라운 드라마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불과 사흘 전 경기에서 그 88분에 교체 아웃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병을 거칠게 내동댕이 쳤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어떻게 단 3일 만에 완벽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팀의 결속을 다지는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오늘 낱낱이 해부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상당히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러셨나요? 보통 우리가 스포츠를 소비할 때 승패라는 결과나 겉으로 확 드러나는 선수들의 감정적인 충돌 있잖아요. 이른바 그 갈등 프레임의 시선을 뺏기기가 쉽거든요. 언론에서 가장 좋아하고 자극적으로 쓰는 소재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이 일련의 사건들은 리더와 조직 내 핵심 인재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완벽하게 회복되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갈등이 그냥 봉합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갈등을 그냥 덮어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조직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촉매제로 작용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로스앤젤레스의 비에모 스타디움 현장으로 시계를 한번 싹 돌려보겠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경기는 그 후반 63분에 터진 은코시 타파리 선수의 아주 환상적인 결승 헤더골로 LAFC가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끝이 났어요. 홈팬들이 엄청나게 열광했겠네요. 엄청났죠. 근데 제가 현장 취재 기사들을 읽으면서 진짜 재밌다고 느낀 포인트가 있어요. 경기가 다 끝나고 선수들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골을 넣은 타파리 선수에게 간 게 아니었죠. 맞아요. 렌즈의 초점이랑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팔에 단단히 감겨있던 그 주장 완장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원래 이 팀의 정주장인 위고 요리스 선수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요리스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였죠. 그래서 누군가는 팀을 이끌 임시 주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 완장이 손흥민 선수에게 돌아간 겁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이나 기자들도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직감했죠. 이게 그냥 임시 방편이 아니구나 하고요. 바로 사흘 전에 있었던 그 인터 마이애미와의 리그 경기 때문이죠. 네, 그 경기에서 LAFC가 3대 0으로 크게 이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다 이긴 경기였는데 후반 88분에 손흥민 선수가 교체 사인을 보고 벤치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어요. 전 세계 카메라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물병을 바닥에 아주 강하게 집어던졌죠. 진짜 그 팽팽한 긴장감과 앙금이 아직 라커룸 안팎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단 사흘 만에 그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채웠다. 이건 누가 봐도 감독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경기가 끝난 직후 열린 마르코 도스 산토스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 기자회견이 오늘의 진짜 핵심 자료 중 하나죠. 우리가 보통 이런 민감한 상황을 마주한 리더들을 보면 어때요? 언론의 그 날선 공격을 피하려고 엄청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 라커룸에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말로 상황을 덮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날 회견장에서는 한 베테랑 기자가 아주 작정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물어봤죠?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맡긴 결정이 지난 마이애미전 교체에 대해 당신이 보내는 공개적인 사과의 의미입니까? 라고요. 와, 이건 정말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던 감독이었다면 순간적으로 얼굴이 확 붉어지거나 방어 기제가 엄청 올라왔을 것 같아요. 리더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도스 산토스 감독의 대응 방식에 진짜 놀랐습니다. 감독이 이 질문에 대해서 무슨 외교적인 수사나 길고 장황한 변명을 전혀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대답했죠. 네, 옅은 미소를 띠고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맞습니다. 라고요. 그 세 글자의 무게감이 엄청난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짧은 답변에서 감독이 단순히 쿨한 척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매니지먼트 방식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성찰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감독의 심경 변화를 보면요. 네, 감독이 밤새 여론을 살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4일 전 사건 이후에 밤새 팬들의 비판 여론을 꼼꼼히 읽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교체 지시가 선수가 온전히 누려야 할 가장 빛나는 순간을 일방적으로 앗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한 겁니다. 아, 일방적으로 앗아갔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의 층위가 나뉜다는 거예요. 감독의 판단이 체력 안배나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과학적 관리 측면에서는 100번 옳았을 수 있습니다. 선수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동기를 다루는 그 선수 관리의 영역에서는 자신이 명백히 오판했음을 인정한 거죠. 그것도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제가 볼 때 도스 산토스 감독의 진짜 탁월함은 실수를 인정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실수를 만회하는 방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회하는 방식이요? 네, 사실 감독과 선수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그냥 훈련장 구석이나 감독실에서 따로 만나서 야, 내가 그때 좀 미안했다. 우리 오해 풀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하죠.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감독은 그런 은밀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라커룸의 모든 선수들, 코치진, 수만 명의 팬들과 전 세계 언론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 팀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선언한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공식적이고 상징적인 도구인 주장 완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이 주장 완장은 그냥 유리스 빈자리를 채우는 물리적인 천조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장치였다는 거죠. 네, 조직 내 핵심 인재의 무너진 자존심을 대내외적으로 온전히 복원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리더가 갈등 상황에서 권위를 지키겠다고 구성원을 억누르는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대중 앞에서 구성원의 위상을 한껏 높여줌으로써 조직 전체의 흔들림을 딱 잡아내는 아주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리더의 이런 훌륭한 제스처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푸른 잔디 위에서 실제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켰느냐 하는 겁니다. 경기력으로 어떻게 증명이 됐느냐 이거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완장이 단순한 감정적 화해의 의미를 넘어섰다. 이날 경기의 전술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역설을 했거든요. 라인업 자료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네, 이날 LAFC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핵심 베테랑들이 다 빠졌죠. 위고 요리스, 에런 롱, 일리에 산체스 같은 산전수전 다 겪은 주축 베테랑 선수들을 벤치로 빼거나 아예 명단에서 다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백업 골키퍼인 토마스 하사를 세우고 평소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젊은 유망주들의 대거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이 경기에 아주 구조적인 불안 요소가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이미 대패를 당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레알 에스파냐는 초반부터 아주 집요하고 거칠게 전방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겠는데요. 젊은 선수들 위주로 재편된 LAFC의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은 그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과 맞물려서 전반 30분 동안 정말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시스템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군요.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패스미스가 잦아지고 상대 압박에 그물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막 허둥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만약에 베테랑들이 제때 중심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자칫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묘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뻔했죠.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완장을 찬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눈에 확 띕니다. 저는 그가 전방에서 날카로운 공격 찬스만 계속 노리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골을 넣어야 하니까 보통 공격수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분석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반대였어요. 수비 지역 아주 깊숙한 곳까지 스스로 확 내려와서 동료들의 패스를 다 받아주면서 템포를 죽이고 흐름을 진정시키더라고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거네요. 끊임없이 손짓과 박수로 어린 선수들의 위치를 세밀하게 잡아줬고요. 특히 그 엄청 불안해하던 백업 골키퍼 토마스 하살에게 다가가서 직접 침착하라고 다독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거친 압박이 막 두세 명씩 에워싸고 들어올 때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썼습니다. 스피드와 드리블이죠. 네, 빠른 스피드와 정교한 볼 터치를 활용해서 직접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며 그 압박망 자체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와, 혼자서 구조를 지탱한 거네요. 여기서 도스 산토스 감독이 남긴 코멘트를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그는 단순히 완장을 찬 선수가 아니었다. 흔들리던 구조를 자신의 어깨로 떠받친 리더였다. 야, 완벽한 요약이네요. 저는 이 한 문장이 전반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다고 봅니다. 잉글랜드 토트넘 시절부터 수년간 입증해왔던 특유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리더십이 태평양을 건너서 LA의 이 젊은 선수들 앞에서도 조금의 여과 없이 발현된 것이죠. 공격 스탯을 쌓는 것보다 팀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자처한 거군요. 저도 그 기록들을 보면서 묘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반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그렇게 팀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온몸으로 막아내고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이끌었던 이 핵심 선수가 전반전이 종료되자마자 교체 아웃되어 버립니다. 아니, 사흘 전에는 88분에 교체됐을 때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물병을 던졌던 선수가 이번에는 고작 45분만 뛰고 교체 사인을 받았는데도 터치라인을 걸어 나오면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스 산토스 감독이랑 진하게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벤치에 앉아있는 동료 교체 선수들의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격려까지 하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진 태도죠. 도대체 라커룸에서 혹은 그 경기적 미팅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선수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합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합의요? 서로 뭔가 약속을 했다는 뜻인가요? 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과 소통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따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의 경기 운영 계획을 아주 투명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딱 전반 45분 동안만 팀의 중심을 잡아달라. 어린 선수들이 초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게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고 다음 라운드에 더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후반전에는 반드시 쉬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명확한 출전 시간과 그 시간 동안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에 대해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완벽한 사전 공유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제가 평소에 되게 관심 있게 보던 심리적 계약이라는 개념이 딱 떠오르네요. 심리적 계약이요? 예.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오늘 폼이 안 좋거나 벤치에서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빼는 게 아니구나. 정확히 45분 동안 이 팀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미션이구나. 이런 명확한 납득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쵸. 체력을 후반전까지 아껴둘 이유가 이제 전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 45분 동안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끊임없이 스프린트를 하고 상대 박스 안으로 막 과감하게 침투하고 무려 4차례나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죠. 네, 자신은 모든 에너지를 100% 쏟아볼 수 있었던 거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계획이 투명하게 공유되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전자될 때 구성원이 목표를 향해 어떻게 돌진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 전문가들 분석도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외부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들도 살펴볼 만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지도자 샘 엘러다이스 전 감독 아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엘러다이스 전 감독은 이번 사태를 두고 아주 의미 있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아주 쿨하게 인정한 행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위가 추락했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정반대로 본다고 했죠. 네, 오히려 리더로서의 깊은 성숙함을 증명한 것이며 팀을 분열시킬 수 있었던 위기를 강력한 에너지로 치워내는 탁월한 매니지먼트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엘러다이스 감독의 시각도 참 좋았지만 그 스포츠 심리 분석가인 피파 그레인지 박사의 분석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그레인제 박사는 어떤 관점을 제시했나요? 그레인지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처럼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탑 클래스 인재들은 리더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실행자 취급을 받는 것을 구조적으로 견디지 못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 조직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다 공유받고 현장에서 리더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전력적 동반자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야, 그 관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실행자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스네이즌 깐심벌분의 교체가 분노를 일으켰던 건 체력 관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선수가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체스판의 말처럼 취급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 설명이 없었으니까요. 반대로 이번 경기에서 감독이 사전에 명확한 타임라인과 전술적 맥락을 공유한 행위는 선수를 완벽한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한 셈이죠.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되어 나오면서 그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거고요. 두 사람 사이에 오해의 장벽이 무너지고 완벽한 상호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축구장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조건 끝내세요.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것과 우리가 다음 달에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는데 당신이 맡은 이 부분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이니까 금요일까지 이 기반을 좀 다져주세요. 이렇게 맥락을 공유받는 것,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전자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후자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투명한 소통과 존중의 차이가 때로는 물병을 던지는 분노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45분간의 미친 듯한 헌신을 끌어내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이나 조직의 관점으로 아주 매끄럽게 연결해 주셨네요. 자, 다시 경기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네, 후반전 이야기도 마저 해야죠. 결국 손흥민 선수가 빠진 후반전 63분에 은코시 타파리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승리의 공을 단순히 후반전에 뛴 선수들에게만 돌리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전반 45분 동안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진을 향해 끊임없이 돌진하면서 그들을 체력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시켜 놓았기 때문에 후반에 그 골이 가능했다고 정확히 짚어줬죠. 전반전의 헌신이 만들어낸 연장선 위에 이 결승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전반전 그라운드 위에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전술적 흐름과 팽팽한 기세는 전혀 단절되지 않고 90분 내내 이어졌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유효했던 거죠. 자, 이렇게 위기를 멋지게 돌파해낸 흑금색 군단 LAFC의 다음 행보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인터 마이애미와 레알 에스파니아라는 강력한 적들을 연달아 물리친 그들의 8강 상대가 정해졌죠. 네, 코스타리카의 알라 벨렌세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공된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 감독과 팀 전체의 야망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단순히 미국 프로축구 MLS 우승 트로피 하나에 만족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죠.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 클럽들의 꿈의 무대인 FIFA 클럽 월드컵 출전 티켓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목표를 앞두고 도스 산토스 감독이 남긴 마지막 코멘트가 꽤 묵직합니다. 어떤 코멘트였죠?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한 우리 팀은 앞으로 어떤 거대한 장벽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네요.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방증이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서서히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72시간의 기록은 단순한 스포츠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며칠 전 불거졌던 교체 논란을 물어뜯으면서 팀을 막 흔들어보려 했던 외부의 그 자극적인 갈등 프레임은 이제 완벽하게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오직 대중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겸허히 드러내며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 성숙한 리더와 자신을 단순한 실행자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 대우해준 그 굳건한 믿음에 120%의 헌신으로 화답한 핵심 구성원만이 남았죠. 네, 그 둘이 만들어낸 아주 단단한 내부 결속만이 남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쿨한 실수 인정과 투명한 소통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조직의 문화를 순식간에 탈바꿈시키는지 아주 세밀하게 추적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약간 발칙한 생각 실험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생각 실험이요? 흥미로운데요? 어떤 건가요? 만약 사흘 전 마이애미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불같이 화를 내며 물병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병을 던지지 않고 그냥 속으로 화를 삭혔다면요? 겉보기엔 그저 평화로웠겠죠? 언론이나 팬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 일도 없었을 테고요. 그렇죠. 표면적인 평온함은 유지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도스산토스 감독이 자신의 소통 부재나 선수 관리 방식에 어떤 치명적인 맹점이 있는지 그토록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감독 입장에서는 내 체력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을 확률이 아주 높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선수가 자신의 좌절감과 솔직한 감정을 그토록 투명하고 격렬하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감독이 그를 체스판의 말이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는 이 위대한 합의점을 단 3일 만에 도출해내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일상이나 직장에서 날것의 감정적 충돌이나 갈등을 어떻게든 길을 쓰고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다들 회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그 거친 충돌이야말로 조직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더 깊은 차원의 신뢰를 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가장 완벽하고 필수적인 촉매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와, 오늘 분석의 방점을 딱 찍는 참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갈등을 그냥 없는 척 덮어두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골문 상처를 과감히 드러내고 그 갈등의 파도를 어떻게 함께 타고 넘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는 뜻이겠죠? 네, 바로 그 점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생각거리를 여러분만의 상황, 그 치열한 직장 생활이나 아주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에 한번 조용히 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하고 싶던 그 갈등 속에 어쩌면 더 단단해질 관계의 열쇠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분노를 헌신으로 바꾼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부드럽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